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세요?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잠시 멈추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보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 전보다 더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평소 다니던 산책길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듯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한 기둥 없이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집과도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리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 중 80%가 5년 안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즉, 다리 건강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치 30년은 더 젊어진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들 중에는 다리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다리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비결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습관, 운동하는 법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검증된 좋은 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되찾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름진 고기, 다리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에 기름진 고기가 더욱 생각나시죠? 특히 차돌박이나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기들이 우리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드시면 우리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갈비, 삼겹살, 차돌박이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시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다리가 자주 붓게 됩니다. 둘째, 걸을 때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넷째, 심하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답니다. 첫째, 기름기 많은 고기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고기를 드실 때는 구워 먹기보다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삶은 고기는 기름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셋째,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고기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다리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입니다. 자, 이제 기름진 고기가 다리 건강에 해로운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매일 드시는 라면, 뼈를 녹이는 무서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귀찮을 때 라면 한 봉지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특히 밤에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이면 금세 해결되죠. 하지만 이 편리한 라면이 우리 다리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스턴트 라면에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라면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면발을 쫄깃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인산염이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뼈에서 칼슘을 빼가는 도둑처럼 행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드실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주일에 라면을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뼈 건강이 30%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도 라면이 이렇게 위험하다니. 믿기 어려우신가요? 라면을 자주 드시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주 피로를 느끼고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통증이 잦아집니다. 걸을 때 자주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 대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첫째, 집에서 끓인 칼슘이 풍부한 된장국을 드세요. 멸치나 다시마를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둘째, 갑자기 출출할 때는 계란 하나를 삶아 드세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꼭 면을 드시고 싶다면 우동이나 국수를 삶아서 드세요. 여기에 채소를 듬뿍 넣으면 영양도 좋고 포만감도 높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단, 이때는 꼭 우유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라면이 우리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술 한 잔이 우리 다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술 한 잔이 다리 근육 10년을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과 모임에서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소주 한 잔 하시나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술이 우리 다리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한 잔이 우리 다리 근육을 10년은 더 늙게 만든다는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좋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는 것과 같죠. 더 큰 문제는 술이 근육을 파괴하는 나쁜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쉬어도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소주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매일 드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리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집니다. 걸을 때 자주 비틀거리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세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다리 부종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모임에서 술을 권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셋째, 술자리에 가더라도 음료수로 대체하세요. 요즘은 무알코올 음료도 많답니다.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술을 즐기셨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천천히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는 평일에만 금주하기, 다음 달부터는 주말에도 금주하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술이 우리 다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매일 아침 즐기시는 어떤 음식이 우리 다리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침에 드시는 달달한 빵이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 바쁘다 보니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하시나요? 단팥빵이나 크림빵을 커피와 함께 드시면 참 맛있죠. 하지만 이런 달콤한 빵이 우리 무릎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빵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단팥빵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은 무려 각설탕 6개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왜 무릎과 관련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죠. 둘째, 달콤한 빵을 자주 드시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배로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달콤한 빵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합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그럼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미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올려 드세요.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둘째, 꼭 빵을 드시고 싶다면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삶은 계란이나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셋째, 오트밀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유와 함께 끓이고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평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죠? 이때는 꼭 따뜻한 국과 밥으로 든든하게 드세요. 우리 몸은 오랜 세월 한식에 익숙해져 있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빵이 당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단, 이때는 꼭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고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빵이 우리 무릎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마시는 어떤 음료가 우리 다리 건강을 급속도로 망가뜨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단 음료 한 캔이 혈관을 10년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콜라나 사이다를 즐겨 드시나요? 또는 건강에 좋다고 과일 주스를 매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달콤한 음료들이 우리 다리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무려 각설탕 8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많은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단 음료가 왜 다리 혈관과 관련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음료 속 액상과당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버리는 것처럼요. 둘째,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다리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매일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립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발이 차갑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목 아플 때는 뭘 마셔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세요. 카페인도 없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이 심심하시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보세요. 상큼한 맛도 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셋째, 과일 주스가 마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갈아 드세요. 단, 과일 원물을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 중에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식후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음료가 마시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운동하신 후에 마시면 당이 에너지로 소비되어 덜 해롭습니다. 자, 이제 단 음료가 우리 다리 혈관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다리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리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한 운동법만 알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하기가 걱정되시나요? 관절이 약해서 혹시나 다칠까 두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은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 벽 짚고 하는 무릎 구부리기입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합니다. 하루 3번, 각 10회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운동,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립니다. 양쪽 각각 10회씩 하루 2번만 하세요. TV 보실 때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싱크대나 테이블을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립니다. 하루 20회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혈액순환에 특히 좋답니다. 언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하실 때 발 뒤꿈치 들기를 하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TV 보실 때 앉아서 다리 들기를 하세요. 셋째, 저녁에 목욕하시기 전에 벽 짚고 무릎 구부리기를 하세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실 때는 꼭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체내 순환이 더 잘 되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그런데 운동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3회씩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장보기가 즐거워집니다.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다리 건강을 되찾는 운동법을 아시겠죠?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잠들기 전 5분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TV 보시다가 그대로 주무시진 않으시죠? 혹시 다리가 붓고 무거운데도 그냥 주무시진 않으시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를 새롭게 만든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작은 수리 공장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그냥 피곤하다고 바로 주무시거나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시죠. 다리가 붓고 무거운 채로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더 무겁고 뻣뻣해지시죠. 발목도 잘 안 돌아가고요. 무릎 통증도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더 심해진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된답니다. 먼저 2분 동안은 다리 높이 들기를 해주세요. 베개를 엉덩이 밑에 받치고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리에 쌓인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이때 절대로 스마트폰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 2분은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양쪽 발목을 천천히 5회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5번이에요. 이때 발가락도 꼭꼭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1분은 다리 쓸어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마치 로션을 바르듯이 부드럽게요. 이때는 따뜻한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다리 건강에도 더욱 좋답니다. 아이고, 매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주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되어 전혀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 관리법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정말 가벼워지시고 잠자는 동안 다리에 쥐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다리 붓기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수면의 질도 좋아지시죠. 자, 이제 취침 전 다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8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3분 기적의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다리가 뻣뻣하고 무거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드셨던 저, 첫 발걸음을 떼실 때 무릎이 아프셨던 저, 제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3분 기적의 습관이에요.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골드 시간이에요.
이때 올바른 습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잘 보세요. 첫 번째 1부는 이불 속 발가락 운동이에요. 아직 이불 속에 계신 채로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쫙 펴셨다가 꼭 쥐셨다가를 10번만 해주세요. 너무 쉽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답니다. 두 번째 1부는 누워서 다리 털기예요. 이불을 걷으시고 두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마치 수영하실 때처럼 첨벙첨벙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뭉쳤던 근육이 풀린답니다. 마지막 1부는 발바닥 지압이에요. 침대에 걸터 앉으셔서 발바닥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꼭꼭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다리 건강의 급소랍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침대 옆에 작은 종이를 붙여두세요. 발가락 운동, 다리 털기, 발바닥 지압 이렇게 써두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투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시면 이런 변화가 찾아와요. 아침부터 다리가 가벼워져요. 화장실 가시기가 훨씬 편해져요. 아침 산책이 즐거워져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아침 식사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아침 대접이 보약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 후면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침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다음으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9번째는 점심 식사 후 15분이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눕거나 TV 보면서 주무시진 않으시죠?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진 않으시고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다리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 꼭 지켜야 할 황금 15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왜 하필 점심 식사 후 15분일까요? 우리 몸은 식사 후에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해진답니다. 이때가 바로 다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이제부터 점심 식사 후 15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5분은 가볍게 걷기예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베란다나 거실을 몇 바퀴만 돌아주세요. 이때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5분은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예요. 편한 의자에 앉으셔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진답니다. 마지막 5분은 다리 쓸어주기예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마치 로션 바르듯이 살살 해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도 매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만 해보세요. 그러다 점차 늘려가시면 된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소화가 잘 됩니다.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오후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운동을 하면 밤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자, 내일 점심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만 해보시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위한 9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중국 최고의 의학서 황제내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이 침이병, 최고의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늘 말씀하셨죠. 다리 튼튼해야 장수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름진 고기는 다리 혈관의 적이에요. 둘째, 라면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이죠. 셋째, 술은 다리 근육을 빠르게 늙게 해요. 넷째, 달콤한 빵은 무릎 건강을 해치고. 다섯째, 단 음료는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위한 특별한 습관도 배웠죠. 아침에 3분 운동, 점심 후에 15분 관리,
그리고 잠들기 전 5분의 마법 같은 시간. 아이고, 너무 많은데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습관은 인생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후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할까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즐거움, 자녀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행복,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의 자신감.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건강한 다리에서 시작된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지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